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실험실 정보보호를 맡게 된 목포대학교 정보보호과입니다. 이번에 미래의 보안과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보안의 개념, 미래사회의 보안, 윤리의식, 그리고 해킹 시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도 해커들이 어떻게 정보를 숨기는지 간단한 실습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려 하는데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즘의 정보보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제 미래의 사회에서는 보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윤리의식과 이제 동영상 감상을 통한 해킹 맛보기가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할 정보 온리 기법 실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킹 시연을 보여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렇게 벽돌 모양의 방화벽, 그리고 방패 모양의 백신 프로그램, 혹은 회사라면 이제 보안 관리자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시스템을 지키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성 프로그램, 악성 침입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침입을 발견하는 역할은 바로 우리 보안 전문가의 일입니다. 보안 전문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침입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즉시 침입에 대한 상황을 즉각 알립니다. 즉각 알린 후에 침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보보안의 일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화벽과 백신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 이제 침입을 발견하는 것, 이제 침입을 알리고 침입에 대응하는 것, 이런 과정은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지금도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는 6가지로 제가 꼽아보았는데요. 각 전문가들은 보안 제품 개발자,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보안 컨설턴트, 그리고 보안 관리자로 총 6가지입니다. 자, 이제 분야별 전문가를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 제품 개발자가 있는데요. 보안 제품 개발자는 보안을 위한 제품, 그러니까 백신 프로그램이나 분석 프로그램, 침입이 일어났을 때 침입임을 구분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VC나 알약, 네이버 백신 등 다양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 분석 도구, 개발 도구, 개발 모듈 등 이러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발자는 다음에 전문가들을 도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분석과 침해 대응에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가 있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는 침해 사고, 즉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프로그램 취약점으로 인한 해킹 사고 및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나 전문가를 말합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생한 후에 이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침해 사고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침해 사고의 과정을 분석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표를 보시면은 이제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포렌식이라는 수사 기법을 통해 컴퓨터 내에 침입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주로 사이버 수사대나 FBI와 같은 수사기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도록 경찰을 도와주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이제 범인의 흔적을 디지털 기법으로 잡는 것인데요. 이제 디지털 정보를 수집, 조합하여서 마치 사람의 지문과도 같은 정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드디스크가 두 개가 있고 컴퓨터 화면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지금 범인의 원본 데이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원본 데이터를 복사하여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놔둔 하드디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훼손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카피할 수 있는 다른 하드디스크를 구비하게 되고, 원본 그대로 복사한 후 분석을 이제 아낌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 분석을 통해 얻어낸 추출한 데이터들은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사님과 검사님과 함께 판단을 하게 되고 범인을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유령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만약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드라마를 좀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놓았거든요. 네 번째로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를 분석하게 되면 이제 V3나 알약 이런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정보를 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보통 바이러스가 어떤 프로그램을 건드는지, 어떤 시스템을 건드는지, 그리고 어떠한 파일을 생성하는지,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이제 V3나 알약 같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띄워져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나타내는 거는 레지스트리가 컴퓨터 내에 중요한 입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입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끄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켜져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가 어떤 게 실행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동작을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있는 이 검은색 화면은 컴퓨터 언어로 분석한 화면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 언어들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 컴퓨터 언어로 바이러스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지, 할 것인지를 정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에 있는 이 실행하는 구도와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을 모두 토탈로 합쳐서 이제 알랩에 있는 V3나 알약, 뭐 기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탑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모두 알게 되기 때문에 탐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보안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보안 컨설턴트는 이제 다양한 위협에 대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설계를 해주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제 기업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는 이제 기관의 특성이나 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지만 어떻게 보안을 구성해야 할지를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강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보안 컨설턴트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이런 보안 컨설턴트가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분석적인 일인 만큼 이제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분야가 약한지, 어떤 부분이 강한지를 잘 분석을 하고 이를 기업이나 기관 특성에 맞춰서 약한 부분은 이렇게 막으세요, 강한 부분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세요 라고 설계를 해줘야 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관리자가 있습니다. 보안 관리자는 이제 보안 컨설턴트가 구성한 보안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협에 민감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전문가는 이제 왼쪽의 그림과 같이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시 카메라도 있고요. 이렇게 컴퓨터 전체가 어떻게 켜져 있는지, 시스템에 어떤 게 켜져 있는지, 건물 전체에 어떠한 알러트가 뜨고 있는지, 알람이 뜨고 있는지, 그리고 각 나라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들도 함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4시간 동안 이 모니터를 쭉 보면서 어떠한 침입과 어떠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됩니다. 이 감시를 통해서 만약에
침입이 막을 수 없는 침입이 발생을 했다면 이제 침입 대응 전문가에게 취하게 되고, 그 전에 침입 대응 전문가가 오기 전에 초기에 민감한 대응을 최전방에서 이루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미래의 정보 보안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먼저 뭔지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혁명이라는 게 뭔가? 라고 되어 있으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 작성해 놓은 건 혁명은 변화라고 되어 있죠. 이제 혁명은 변화라는 건데, 변화? 그러면은 지금까지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자, 이제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까지 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변하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동영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 노트북들이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공부하실 때도 그러겠지만, 요즘에 직장인들 대부분은 이게 다양한 이제 물건들이 없어도 되는 이제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변화는 이제 어, 원래 있어야 할 물건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산업혁명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현재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경제 구조나 생산 방식, 사회 문화, 이제 에너지의 활용, 발전 방향 등이 이제 엄청나게 바뀌는 것을 이제 미래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이제 다양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커다란 기대를 안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세 번의 경험을 했다고 역사적으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역시도 이제 많은 것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새로 생기고, 그런 만큼 패러다임이 아주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산업 생산력의 증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기존의 생산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다 계속 말씀드리면은 되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도 않고 잘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비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유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키워드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키워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이제 정보 보안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이제 눈에 띄어야 되냐? 자, 이제 융합, 융합공학이라고 하죠. 융합이 있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연결 및 표시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제 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다양한 이제 선박이나 비행, 우주 같은 곳에서 이제 정보 보안이 다뤄지지 않은 분야였는데, 이제 정보 보안이라는 기술이 이제 다양하게 필요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융합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은 이제 해킹이든 보안이든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대체돼야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보안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인공지능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비쿼터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보안도 중요하게 되겠죠. 무인 운송수단 같은 경우는 드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은 이제 드론이 날아가다가 혹여 이제 배달을 하려고 이제 드론이 날아가게 되는데 드론을 해킹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배달되는 이제 배송품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보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연결 및 표시 기술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들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일반 한 사람이 하나의 데이터를 변조하기 쉽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똑같이 보관하고 있다면 이제 변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기술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었던 영화 캐릭터가 혹시 있죠? 자, IoT 기술, AI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등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영웅이 있습니다. 그 영웅은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영화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 전기 발전기, 이 발전하는 것조차 이제 굉장히 다른 그런 영웅이죠. 그리고 홀로그램, 그리고 인공지능, 자비스라고 있었죠. 그리고 IoT,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언맨이 손가락을 딱 하면 아이언맨이 날아오거나 아이언맨이 혹은 인공지능이 이제 명령을 받는 그런 게 있죠. 네, 미래에는 정보 보안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목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하죠. 이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여기서 한 이슈인 블록체인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IoT, 빅데이터 등이 있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미래의 정보 보안의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감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야별 전문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제품 개발자가 보안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전문가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각 전문가들이 침해 사고 대응이나 악성 코드 분석,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에 사용하는 이제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보안 관리자는 이제 감시 카메라나 기타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안 컨설턴트는 각 업무를 모두 접해보고 이제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한 후 이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컨설턴트가 고려를 하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침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자기 전문가가 알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공유를 하고 보안 관리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이제 다른 회사나 기업, 기관들이 침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죠.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나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가 분석하지 못하는 악성 코드들을 대신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 이러이러한 바이러스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보안 관리자는 이러이러한 침입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면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나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이를 알리게 되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안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이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윤리의식에서는 이제 키워드가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보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윤리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제조자가 있고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다이너마이트를 쓰는 광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무엇에 쓸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이를 가장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너마이트 제조자와 다이너마이트 쓰는 광부를 보았으니 이를 보안 전문가라 비유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보안도구 개발자, 보안 전문가라고 비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해킹 기술이라고 보았을 때 어떻게 무엇에 쓸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가장 올바르게 한 사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옆에다 두고 친구 옆에서 터뜨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나쁜 사람은 이제 마치 해커와 같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장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일련의 예시를 통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제 해커들 사이에서도 나쁜 해커, 착한 해커로 구분되어 있는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가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감옥에 가냐 안 가냐인데요. 이 감옥에 가냐 안 가냐를 이제 예시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랙 해커가 FBI나 CIA에 초청이 된다, 그러니까 스카우트가 된다 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랙 해커가 해킹 사고를 일으키고 나쁜 목적으로 이제 해킹 사고를 만들어냈는데 FBI나 CIA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내부에 스파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FBI나 CIA는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블랙 해커를 쉽사리 믿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초청을 쉽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블랙 해커가 돼서 FBI나 CIA에 초청이 돼서 나는 크게 한번 한 건 해야겠다 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감상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전력망 해킹, 다른 하나는 시장 거래망 해킹 및 IT 건물 해킹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사회공학적 해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동영상은 감상 후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전력망 해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력망 해킹은 현실 세계에서는 2가지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전, 두 번째는 발전소 해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전은 가벼운 피해서부터 심각한 피해까지, 그리고 발전소 해킹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피해를 예상해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불편, 그러니까 TV를 못 보거나 컴퓨터를 못 쓴다는 작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와 심각한 피해는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거나 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운전자가 갑자기 도로에 있는 모든 불빛이 정전이 되어서 이제 많은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협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발전소 해킹은 이제 발전소가 마비되거나 파괴되는 위협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2010년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이란에 악성 코드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의 공격을 받은 이란 원전은 이제 원심 분리기가 1000개가 파괴되는 피해를 받게 되고 무려 2년간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지 않은 마비 상태에 놓였었습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Okay.
Clays nächste Aktion war ein kleiner Gruß an die Finanzwelt. Die finanzpolitische Entwicklung in Asien hat vor allem an der Wall Street für einen eher zurückhaltenden Wochenstart gesorgt. Wesentlich geringer fällt der Einfluss auf die deutsche Börse aus. Deutsche Anleger und Firmen profitieren von der robusten Konjunktur. Und so setzt der DAX auch heute seinen Gipfelsturm fort. 이 영상에서는 시장거래망 해킹 및 IT 건물 해킹을 다뤘습니다. 시장거래망 해킹은 금융망 해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금융망 해킹은 현실 세계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2017년 3월 23일 날 방글라 은행이 해킹이 되어서 이제 그 해킹을 당한 방글라 은행이 많은 돈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이 해킹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글라은행의 피해를 보게 되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피해죠. 그리고 IT 건물 해킹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건물에 형광등이 굉장히 알록달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IT 건물의 형광등 색깔은 이렇게 하얀색, 일반 건물과 다를 게 없었는데 지금 이 형광등의 색깔을 랜덤으로 조정하게 되어서 해커가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해커가 해킹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해킹 시연을 하게 된 장면입니다. Die Leute da draußen, die lassen sich einlullen, die keine Ahnung, was läuft. Sicherheit. Alle wollen Sicherheit. Es gibt keine Sicherheit. Wenn du das einmal begriffen hast, weißt du, dann ist das, als ob dir die Welt auf einem Teller serviert wird. Du musst nur zugreifen. Man darf sich nicht hinter seinem Rechner verstecken. MX hat das schon begriffen. Die größten Sicherheitslücken, die liegen nicht auf Programmen oder Servern. Die größte Sicherheitslücke ist der Mensch. Du hackst Menschen? Exakt. Die effektivste aller Hackermethoden, die große Kunst der Täuschung. Social Engineering. Der Mensch ist von Natur aus gutgläubig und konfliktscheu. Beim Social Engineering reizt einfach diese beiden Komponenten aus. So bekommst du alles, was du willst. Passwörter, geheime Informationen, Zugangsdaten. Hunger? Hier, halt mal. Watch and learn. So, geht dort entlang, Schatz. Hier fehlen 2 Schokodonuts. Bezahl doch nicht für den Scheiß und bekomm nichts dafür. So, ein neues Angebot, hä? Zahl 10, Krieg 8. Und die mit Schoko waren nicht dabei. Das will ich hier wohl nicht hier stehen. Wer hat nicht bedient? Die Blonde da hinten. Komm, vielleicht holen wir einfach mal einen Geschäftsführer. Also, geht doch. Schönen Abend noch. Du auch. Einen guten. Du musst nur dreist genug sein. Dann liegt dir die Welt zu Füßen. 마지막 영상에서는 사회공학적 해킹을 다뤘습니다. 이 사회공학적 해킹은 이제 영상에서와 이 네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은 이제 해커가
영수증과 박스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관계 형성은 이제 손님을 미쳐내면서 자신이 피해자고 가해자는 이제 당신입니다 라고 종업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은 이제 매니저를 나오라고 하면서 버럭 지으면서 종업원을 공격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따라서 영수증과 박스를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종업원에게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 라고 공격을 하게 되는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도너츠 두 개를 얻게 되었죠. 공격을 받게 된 이 피해자는 자신이 마치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을 했다 라면서 안심하게 되는 형태로 이 실행 상태에서는 이제 도너츠 두 개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사회공학적 해킹은 산업 스파이, 흥미유발 이메일, 음란물 사이트, 도박 사이트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 스파이는 요즘 검찰이나 사이버 수사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요. 흥미유발 이메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이메일이 만약에 수상한 사람에게 발송이 됐을 때 이것을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는 뜻이고,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음란물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에서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회과학적 해킹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보은닉 기법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보은닉 기법은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정보은닉 기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은닉 기법은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이제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테가노그래피란 이제 정보를 은닉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이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진이 스테가노그래피를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가지 설정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림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블록이나 특정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작에 의해서 아예 이렇게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림 자체가 아예 덮어 씌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실습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우리가 하게 될 실습은 이 오디오 파일에 내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 오디오 메시지는 실제로 소리는 들리게 되고 글씨로는 도저히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불가능한 메시지에서 특정 조작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림처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실습은 다음에 있는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가노그래피에서 이제 오디오 파일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건데요. 이 메시지의 형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글씨로 대문자 I, 소문자 C, 소문자 E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찾는 것입니다. 제공된 오디오 파일과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고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공된 오디오 파일이 제대로 된 오디오 파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완료했다면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용자 탭에서 도구를 클릭하고 TFFT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밝기 레벨을 변경한다 라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밝기 조절을 해봐서 최대한 밝기를 높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또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글씨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 글씨를 통해서 마치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글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이것을 글씨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디오 파일로만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 방법 이외에도 두 번째 방법으로 이 그래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주파수 스칼로그램 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이 글씨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I, C, E, C, T, F 이외의 글씨들이 쭉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이 글씨를 해커들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프는 이러한 기법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킹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시연에서는 이제 피해자 PC와 가해자 PC를 모두 동시에 보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해킹 시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해커가 있고 이제 피해자 PC가 있는데 이 피해자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주입해서 생성하고 주입해서 이제 피해자가 해커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주입된 프로그램은 이 원격 조정을 가능케 하는데 이 해커가 명령 전달, 파일 업로드, 파일 실행을 하게 되면 해커의 명령을 이제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커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는 그런 원격 조정 이외에도 이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이제 탈취를 해서 이 해커 컴퓨터에서 비밀번호 크래킹 및 원격 접속, 화면 보이기까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세팅이 완료된 상태를 보시면 먼저 이 PC에 있는 이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까지 이 컴퓨터가 마치 낚싯바늘을 던져놓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순간 왼쪽에서는 연결이 되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면은 자, 여기서 이 글씨와 이 글씨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PC와 이 PC가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는 지금 이 가해자 PC가 피해자 PC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가해자 PC가 피해자 PC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가해자 PC가 피해자 PC의 바탕화면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는 이 바탕화면에는 해커라는 대문자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생성하겠습니다. 이때 바탕화면에 생성이 되었죠. 이 생성된 폴더를 열어보면 아직은 아무런 파일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 폴더로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해커 메시지 안에 있는 유아 핵드라는 png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진행하는데 얼마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가 다운로드 해놨던 이 파일이 피해자 PC로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바탕화면에 폴더와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것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제 여기서 제가 다른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행 파일인데요. 실행 파일을 업로드 하게 되면 이 파일을 단순히 업로드 뿐만이 아니라 실행도 시킬 수 있습니다. sql.exe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커는
이것을 마음대로 끄는 것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켜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커 컴퓨터로 피해자 PC를 조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 PC가 마음대로 조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는 지금 해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화면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피해자가 보는 화면이고 이 화면은 가해자가 보는 화면입니다. 이 가해자는 볼 수 없는 이 화면을 이제 가해자를 보기 위해서 원격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먼저 가해자는 이 시스템에 있는 암호화된 이제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면 이제 원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세팅을 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 PC의 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세팅이 완료됐는데요. 이제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 피해자 PC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 피해자 PC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각종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피해자 PC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이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시스템을 장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암호화되어 있는 이제 각종 비밀번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게 되면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서 크랙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랙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패스워드 리스트와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해킹했던 이 암호화된 파일을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할 것입니다. 해킹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해킹을 시도할 건데요. 자, 지금 월드리스트라는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이 없다고 떴는데 지금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됐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컴퓨터가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를 해킹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가해자 PC에 있는 암호화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크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랙이 된 이 비밀번호가 떴는데요. 이 PC에는 지금 두 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PC의 아이디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밀번호가 genius1234 샵 굿볼유 12 샵 달러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원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PC의 IP를 확인해 보면은 피해자 PC의 IP는 192.168.174.134로 되어 있고요. 이제 원격 프로그램을 펴서 192.168.174.134를 치게 되면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는 사용자의 이름과 같이 작성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상 키보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상 키보드를 통해서 비밀번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그리고 대문자 F OR 대문자 Y 56 12 시프트 샵 시프트 달러 하게 되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피해자는
갑자기 화면이 잠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을 얻었습니다. 피해자의 화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해자의 PC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종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죠.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 바탕화면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저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이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게 마치 계정 파일이라고 하면은 이 파일을 지금 당장 볼 수도 있고 어떤 제목으로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해자 PC로 돌아가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의 이름은 user account information.txt. 그러면은 지금 바탕화면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user account information.txt 하게 되면 지금 유저가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된 정보와 이 피해자 PC에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실행시키고 원격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따서 화면까지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킹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는 정보 보안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목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하죠. 이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리고 여기서 한 이슈인 블록체인,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IoT, 빅데이터 등이 있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미래의 정보 보안의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감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의 정보 보안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먼저 뭔지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혁명이라는 게 뭔가? 라고 되어 있으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 작성해 놓은 건 혁명은 변화라고 되어 있죠. 이제 혁명은 변화라는 건데 변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자, 이제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변하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동영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 노트북들이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제 공부하실 때도 그러겠지만 요즘에 직장인들 대부분은 이게 다양한 이제 물건들이 없어도 되는 이제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변화는 이제 원래 있어야 할 물건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산업혁명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현재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경제 구조나 생산 방식, 사회 문화, 이제 에너지의 활용, 발전 방향 등이 이제 엄청나게 바뀌는 것을 이제 미래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이제 다양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커다란 기대를 안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3번의 경험을 했다고 역사적으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역시도 이제 많은 것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새로 생기고 그런 만큼 패러다임이 아주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산업 생산력의 증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기존의 생산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다 계속 말씀드리면은 되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도 않고 잘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비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유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키워드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키워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있는데요. 이제 정보 보안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이제 눈에 띄어야 되냐? 자, 이제 융합공학이라고 하죠. 융합이 있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연결 및 표시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제 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다양한 이제 선박이나 비행, 우주 같은 곳에서 이제 정보 보안이 다뤄지지 않은 분야였는데 이제 정보 보안이라는 기술이 이제 다양하게 필요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융합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은 이제 해킹이든 보안이든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대체되어야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보안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인공지능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비쿼터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보안도 중요하게 되겠죠. 무인 운송수단 같은 경우는 드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은 이제 드론이 날아가다가 혹여 이제 배달을 하려고 이제 드론이 날아가게 되는데 드론을 해킹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배달되는 이제 배송품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보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연결 및 표시 기술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들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일반 한 사람이 하나의 데이터를 변조하기 쉽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똑같이 보관하고 있다면 이제 변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기술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었던 영화 캐릭터가 혹시 있죠? 자, IoT 기술, AI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등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영웅이 있습니다. 그 영웅은 바로 아이언맨입니다.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영화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 전기 발전기, 이 발전하는 것조차 이제 굉장히 다른 그런 영웅이죠. 그리고 홀로그램, 그리고 인공지능, 자비스라고 있었죠. 그리고 IoT,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언맨이 손가락을 딱 까딱하면 아이언맨이 날아오거나 아이언맨이 혹은 인공지능이
이제 명령을 받는 그런 게 있죠. 이제 분야별 전문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제품 개발자가 보안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각 전문가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각 전문가들이 침해 사고 대응이나 악성 코드 분석,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에 사용하는 이제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보안 관리자는 이제 감시 카메라나 뭐 기타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안 컨설턴트는 이 각 업무를 모두 접해보고 이제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한 후 이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컨설턴트가 고려를 하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침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자기 전문가가 알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공유를 하고, 보안 관리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이제 다른 회사나 기업, 기관들이 침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죠.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나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가 분석하지 못하는 악성 코드들을 대신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 이러이러한 바이러스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보안 관리자는 이러이러한 침입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면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나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이를 알리게 되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안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이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윤리의식에서는 이제 키워드가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보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윤리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제조자가 있고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다이너마이트를 쓰는 광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무엇에 쓸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이를 가장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너마이트 제조자와 다이너마이트 쓰는 광부를 보았으니 이를 보안 전문가라 비유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보안 도구 개발자, 보안 전문가라고 비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해킹 기술이라고 보았을 때 어떻게 무엇에 쓸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가장 올바르게 한 사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옆에다 두고 친구 옆에서 터뜨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나쁜 사람은 이제 마치 해커와 같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장 올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일련의 예시를 통해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제 해커들 사이에서도 나쁜 해커, 착한 해커로 구분되어 있는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가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감옥에 가냐 안 가냐인데요. 이 감옥에 가냐 안 가냐를 이제 예시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랙 해커가 FBI나 CIA에 초청이 된다, 그러니까 스카우트가 된다 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랙 해커가 해킹 사고를 일으키고 나쁜 목적으로 이제 해킹 사고를 만들어냈는데, FBI나 CIA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내부에 스파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FBI나 CIA는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블랙 해커를 쉽사리 믿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초청을 쉽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블랙 해커가 돼서 FBI나 CIA에 초청이 돼서 나는 크게 한 건 해야겠다 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감상은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전력망 해킹, 다른 하나는 시장 거래망 해킹 및 IT 건물 해킹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사회공학적 해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동영상은 감상 후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전력망 해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력망 해킹은 현실 세계에서는 두 가지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전, 두 번째는 발전소 해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전은 가벼운 피해서부터 심각한 피해까지, 그리고 발전소 해킹은 매우 심각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피해를 예상해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불편, 그러니까 TV를 못 보거나 컴퓨터를 못 쓴다는 작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와 심각한 피해는 수술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거나 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운전자가 갑자기 도로에 있는 모든 불빛이 정전이 되어서 이제 많은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협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발전소 해킹은 이제 발전소가 마비되거나 파괴되는 위협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2010년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이란에 악성 코드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에 공격을 받은 이란 원전은 이제 원심 분리기가 1000개가 파괴되는 피해를 받게 되고 무려 2년간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지 않은 마비 상태에 놓였었습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Okay. Clays nächste Aktion war ein kleiner Gruß an die Finanzwelt. Die finanzpolitische Entwicklung in Asien hat vor allem an der Wall Street für einen eher zurückhaltenden Wochenstart gesorgt. Wesentlich geringer fällt der Einfluss auf die deutsche Börse aus. Deutsche Anleger und Firmen profitieren von der robusten Konjunktur. Und so setzt der DAX auch heute seinen Gipfelsturm fort. 이 영상에서는 시장거래망 해킹 및 IT 건물 해킹을 다뤘습니다. 시장거래망 해킹은 금융망 해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금융망 해킹은 현실 세계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2017년 3월 23일 날 방글라 은행이 해킹이 되어서 이제 그 해킹을 당한 방글라 은행이 많은 돈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지금 이제 북한이 해킹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글라은행의 피해를 보게 되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피해죠. 그리고 IT 건물 해킹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건물에 형광등이 굉장히 알록달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IT 건물의 형광등 색깔은 이렇게 하얀색, 일반 건물과 다를 게 없었는데 지금 이 형광등의 색깔을 랜덤으로 조정하게 되어서 해커가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해커가 해킹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해킹 시연을 하게 된 장면입니다. Die Leute da draußen, die lassen sich einlullen, die keine Ahnung, was läuft. Sicherheit. Alle wollen Sicherheit. Es gibt keine Sicherheit. Wenn du das einmal begriffen hast, weißt du, dann ist das, als ob dir die Welt auf dem Teller serviert wird. Du musst nur zugreifen. Man darf sich nicht hinter seinem Rechner verstecken. MX hat das schon begriffen. Die größten Sicherheitslücken, die liegen nicht auf Programmen oder Servern. Die größte Sicherheitslücke ist der Mensch. Du hackst Menschen. Exakt.
Die effektivste aller Hackermethoden, die große Kunst der Täuschung. Social Engineering. Der Mensch ist von Natur aus gutgläubig und konfliktscheu. Beim Social Engineering reizt einfach diese beiden Komponenten aus, so bekommst du alles, was du willst. Passwörter, geheime Informationen, Zugangsdaten. Hunger? Hier, halt mal. Watch and learn. So, wie dort entlang, Schatz. Hier fehlen 2 Schokodonuts. Bezahl doch nicht für den Scheiß und bekomm nichts dafür. So ein neues Angebot, hä? Zahl 10, Krieg 8. Und die mit Schoko waren nicht dabei. Das will ich hier wohl nicht hier stehen. Wer hat nicht bedient? Die Blonde da hinten. Komm, vielleicht holen wir einfach mal einen Geschäftsführer. Also, geht doch. Schönen Abend noch. Du auch. Einen guten. Du musst nur dreist genug sein. Dann liegt dir die Welt zu Füßen. 마지막 영상에서는 사회공학적 해킹을 다뤘습니다. 이 사회공학적 해킹은 이제 영상에서와 이 네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수집은 이제 해커가 영수증과 박스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관계 형성은 이제 손님을 미쳐내면서 자신이 피해자고 가해자는 이제 당신입니다 라고 종업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은 이제 매니저를 나오라고 하면서 버럭 지으면서 종업원을 공격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따라서 영수증과 박스를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종업원에게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 라고 공격을 하게 되는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도너츠 두 개를 얻게 되었죠. 공격을 받게 된 이 피해자는 자신이 마치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을 했다 라면서 안심하게 되는 형태로 이 실행 상태에서는 이제 도너츠 2개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사회공학적 해킹은 산업 스파이, 흥미유발 이메일, 음란물 사이트, 도박 사이트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 스파이는 요즘 검찰이나 사이버 수사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고요. 흥미유발 이메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이메일이 만약에 수상한 사람에게 발송이 됐을 때 이것을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는 뜻이고,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음란물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에서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회과학적 해킹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보은닉 기법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보은닉 기법은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정보은닉 기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은닉 기법은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이제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테가노그래피란 이제 정보를 은닉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시로 이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를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가지 설정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그림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블록이나 특정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작에 의해서 아예 이렇게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림 자체가 아예 덮어 씌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실습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우리가 하게 될 실습은 이 오디오 파일에 내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 오디오 메시지는 실제로 소리는 들리게 되고 글씨로는 도저히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불가능한 메시지에서 특정 조작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림처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실습은 다음에 있는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가노그래피에서
이제 오디오 파일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는 건데요. 이 메시지의 형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글씨로 대문자 I, 소문자 C, 소문자 E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찾는 것입니다. 제공된 오디오 파일과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고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공된 오디오 파일이 제대로 된 오디오 파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완료했다면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용자 탭에서 도구를 클릭하고 TFFT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밝기 레벨을 변경한다 라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밝기 조절을 해봐서 최대한 밝기를 높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또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글씨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 글씨를 통해서 마치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글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이것을 글씨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디오 파일로만 인식을 하게 되겠죠. 이 방법 이외에도 두 번째 방법으로 이 그래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주파수 스칼로그램 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이 글씨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I, C, E, C, T, F 이외의 글씨들이 쭉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는 이 글씨를 해커들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프는 이러한 기법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킹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시연에서는 이제 피해자 PC와 가해자 PC를 모두 동시에 보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해킹 시연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해커가 있고 이제 피해자 PC가 있는데 이 피해자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주입해서 생성하고 주입해서 이제 피해자가 해커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주입된 프로그램은 이 원격 조정을 가능케 하는데 이 해커가 명령 전달, 파일 업로드, 파일 실행을 하게 되면 해커의 명령을 이제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커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는 그런 원격 조정 이외에도 이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이제 탈취를 해서 이 해커 컴퓨터에서 비밀번호 크래킹 및 원격 접속, 화면 보이기까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제 세팅이 완료된 상태를 보시면 먼저 이 PC에 있는 이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까지 이 컴퓨터가 마치 낚싯바늘을 던져놓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순간 왼쪽에서는 연결이 되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면은 자, 여기서 이 글씨와 이 글씨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PC와 이 PC가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는 지금 이 가해자 PC가 피해자 PC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가해자 PC가 피해자 PC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가해자 PC가
피해자 PC의 바탕화면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는 이 바탕화면에는 해커라는 대문자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생성하겠습니다. 이때 바탕화면에 생성이 되었죠. 이 생성된 폴더를 열어보면 아직은 아무런 파일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 폴더로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해커 메시지 안에 있는 유아 hacked 라는 png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진행하는데 얼마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가 다운로드 해놨던 이 파일이 피해자 PC로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바탕화면에 폴더와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것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제 여기서 제가 다른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행 파일인데요. 실행 파일을 업로드 하게 되면 이 파일을 단순히 업로드 뿐만이 아니라 실행도 시킬 수 있습니다. sql.exe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커는 이것을 마음대로 끄는 것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키는 것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커 컴퓨터로 피해자 PC를 조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 PC가 마음대로 조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는 지금 해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화면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피해자가 보는 화면이고 이 화면은 가해자가 보는 화면입니다. 이 가해자는 볼 수 없는 이 화면을 이제 가해자를 보기 위해서 원격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먼저 가해자는 이 시스템에 있는 암호화된 이제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면 이제 원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세팅을 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 PC의 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세팅이 완료됐는데요. 이제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 피해자 PC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 피해자 PC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각종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피해자 PC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이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시스템을 장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그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암호화되어 있는 이제 각종 비밀번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암호화되어 있는 파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게 되면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서 크랙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랙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패스워드 리스트와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해킹했던 이 암호화된 파일을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할 것입니다. 해킹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해킹을 시도할 건데요. 자, 지금 월드리스트라는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이 없다고 떴는데 지금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됐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컴퓨터가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를 해킹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 가해자 PC에 있는 암호화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크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랙이 된 이 비밀번호가 떴는데요. 이 PC에는 지금 두 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PC의
아이디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밀번호가 genius1234 샵 굿볼유 12 샵 달러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원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PC의 IP를 확인해 보면은 피해자 PC의 IP는 192.168.174.134로 되어 있고요. 이제 원격 프로그램을 펴서 192.168.174.134를 치게 되면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는 사용자의 이름과 같이 작성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상 키보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상 키보드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그리고 대문자 F OR 대문자 Y 56 12 Shift 샵 Shift 달러 하게 되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피해자는 갑자기 화면이 잠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을 얻었습니다. 피해자의 화면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해자의 PC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종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죠.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 바탕화면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저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이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게 마치 계정 파일이라고 하면은 이 파일을 지금 당장 볼 수도 있고 어떤 제목으로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해자 PC로 돌아가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의 이름은 user account information.txt. 그러면은 지금 바탕화면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user account information.txt 하게 되면 지금 유저가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된 정보와 이 피해자 PC에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실행시키고 원격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따서 화면까지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킹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